지범마을 방송국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지범마을 방송. 지범이 뭘까요? 당연히 지상건물이죠. 그렇죠. 네, 지상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네 우리 마을 방송국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말 그대로 여기서 그 어떤 지자체의 영향 없이 마을 주민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방송들인데 거기서 지금 마을 방송국 대표를 하고 있는 오종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해서 휴대폰으로 좀 더 다양한 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요 앞에 제가 간단하게 이런 간단한 책자를 하나 좀 준비했는데 핸드폰 카메라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미학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솔직히 한 5년, 3년 전만 하더라도 DSLR 하여간 이렇게 찍는 거를 못 따라잡았는데 한 3, 4년 만에 사실 웬만한 똑딱이는 다 넘어설 정도로 핸드폰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 보이시죠? 이게 요새 좀 유행하는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입니다. 그래서 하나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보시면 요 영상 보이시죠? 예쁘죠? 요거 좀 혹시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이거 지금 이 분위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건물동 사시는 분은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가봤을 겁니다. 에너커피라고 저 위에 거기를 제가 이거를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에요. 굉장히 예쁘죠? 그렇죠? 네.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너무 익숙한 영상입니다. 어딜까요? 용진해거리죠? 네. 맨날 지겹도록 보는 그 용진해거리입니다.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3호선 딱 지나가고 대구를 뭔가 좀 상징한 것 같은데 그럼 보시다시피 카메라가 굉장히 무슨 영화 한 장면처럼 예쁘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요런 거 짧은 영상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요즘 쇼츠 영상 이렇게 하는데 요것도 한번 보실게요. 요건 좀 시원한 저기 여기 수성호텔 인피니티 풀 맨 위에 그쵸? 제가 이 동영상을 예쁘게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영상들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제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들이고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해요. 해서 손주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짧은 영상, 그러니까 긴 영상을 보기보다는 짧은 걸로 막 이러면서 봅니다. 버팅 영상도 보고.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찍는 영상은 누구나 찍을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럼 핸드폰으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좀 이쁘게 찍을 수 있노? 이런 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저희 할 내용들을 조금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서 할 건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카메라 교육을 할 건데 먼저 핸드폰의 카메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여기서 핸드폰 카메라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핸드폰 카메라를 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냥 켜서 그 다음에 요걸 눌러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 전원 버튼 있지 않습니까? 요걸 더블 클릭 딱딱 두 번 누르면 무조건 카메라 바뀌게 안드로이드는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카메라에 대해서 요거는 보시면은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설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왼쪽 위에 보시면 톱니바퀴가 있을 겁니다. 톱니바퀴를 눌러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쭉 내리다 보면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는 게 꺼져 있을 겁니다. 보통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켜시면 돼요. 켠 게 파란색 들어온 거. 자, 그러면은 이게 제일 기본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를 딱 하면은 뭐가 달라지냐면요. 이렇게 선이 생깁니다. 보이시죠? 자, 이게 바로 수직수평, 그리드 선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찍으시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 물병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게 찍으면요. 이거를 한 이렇게 놓고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방금. 그리고 이건 저 첫 번째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죠? 뭔가가 굉장히 이상하죠? 그렇죠? 이유가 뭐라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찍어야 될 대상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이 카메라 켰을 때 중심을 잘 못 봐요. 의외로. 그래서 우리가 딱딱 없으면 이거 그리드, 이 수직 수평선이 있으면은 어떻게 정중앙이 어딘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진은
찍어놓고 아래 위로 잘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진이면. 그러면 가로로 찍든 세로로 찍든 원하는 대로. 자, 이렇게 했으면 지금 여러분들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중앙에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러면 중앙을 지금 저기 서 있는 카메라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사실 이거는 저희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내가 핸드폰으로 아들을 찍어봐야겠다 했을 때 구도를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이쁘다 안 이쁘다?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건 알아요. 피라미드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삼각형.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을 줘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안정감적인 어떤 구도를 보자면은 지금 이 칠판을 찍을 거면은 어디 중심지를 딱 정면으로 찍고 그러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만 돼 있는 분위기보다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앙에 있는 느낌이 훨씬 더 안정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 어딘데 이걸 찾는 게 바로 수직 수평선이에요. 그것만 볼 줄 알면은 켜놓으면은 자, 어차피 사진 찍을 때 깔끔한 사진 화면 볼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거 보면서 찍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제가 이거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앞에 있고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사진의 화면을 카메라의 화면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거의 지금 사이즈가 비율을 얘기해야 됩니다. 16대 9 사이즈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보통 우리가 말하는 풀 사이즈, 전체 사이즈예요. 근데 지금 나는 조금 더 사이즈를 좀 다르게 찍고 싶어. 4대 3 사이즈라는 거, 옛날 저희가 저기 필름 카메라 시절에 찍던 사이즈는 4대 3이에요. 그거 바꾸고 싶다. 어떻게 바꾸냐면요. 자, 여기 보면은 맨 위에 저기 9대 16이라는 글자 보이실까요? 네. 그걸 눌러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3대 4, 3대 4, 9대 16, 그렇죠? 다시 한번 볼게요. 9대 16 보면 풀 1대1, 9대 16. 조금 카메라마다 핸드폰마다 조금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진이요. 16대 9는 길어요, 가로로. 근데 찍고 나면은 나는 이렇게 가로로 긴 사진 필요 없는데 나는 좀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림을 보는 것처럼 정물화처럼 그런 걸 하고 싶은데 그럼 4대 3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런데 요새 조금 카메라들이 좋아져서요. 풀 사이즈는요, 이건 21대 9예요. 다 써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옛날에 파노라마라는 거 아시죠? 파노라마는 이거보다 더 긴 건데 거의 파노라마처럼 느껴지도록 이렇게 21대 9. 그러니까 21이 앞에가 가로, 뒤에가 세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저는 9대 16 이렇게 찍을 겁니다. 근데 요거 누르니까 뭐 많노 하는데 뭐 요거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뭐냐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할 건지 이제 보는데 렌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카메라마다 좀 달라서 조금 얘기 알고는 아십시오. 자, 먼저 광각 렌즈하고 그리고 일반 단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줌 렌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광각 렌즈라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찍을 거예요. 근데 사실 한번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잠깐만. 자, 보십시오. 저기. 자, 그냥 가만히 여기 서서 보세요. 여기 서서. 그냥 고개 안 움직이고 어디까지 보입니까? 보이는 거죠. 저 벽까지. 벽까지 보이죠? 그냥 가로가 어디까지 보이는 것도 고개 안 돌리고 대충 하나 뿌옇게 말고 정확히 보이는 거. 보이기는 다 보이죠. 보이는데 뿌옇게 말고 다 정확히 보이는 거. 어디까지? 저기까지? 보면 맞습니다. 살짝 적기는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이긴 다 보이긴 보이죠. 보이긴 보이는데 저기는 잘 이렇게 초점이 많지 않죠. 앞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들어보십시오. 자, 인간의 눈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눈은 단렌즈, 즉 딱 요거예요. 보이는 만큼.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려야지 옆에 보이지. 이러면 보이긴 하는데 초점은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기계잖아요. 그렇죠? 광각 렌즈. 물고기 눈처럼 어안 렌즈 같은 걸 끼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카메라에 했을 때 1이라고 써 있는 게 보통 1 혹은 0.5 이렇게 좀 작은 렌즈가 광각 렌즈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눈 정도의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옆에 안 보이는 건 그냥 자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람 눈 같은데 좀 다릅니다. 뭔가 다르죠. 실제로 이렇게 잘 보이진 않거든요. 자, 살짝. 그래서 이런 사진들 보면 광각이라 하는데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혹은
내 모습을 찍을 때 길게 찍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는 요거를 요렇게 돌려서 세로 찍으면 맞아요. 길게 늘려집니다. 왜? 살짝. 근데 실제로 그래 보이나요?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왜곡을 시킵니다. 자, 보시면요. 제가 약간 보여줄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로로 썼을 때 조금, 그쵸? 생각보다 그래 보인다. 짧아 보입니다. 그쵸? 생각보다 짧아 보여요. 이러면 되는데 원래 이거는 큰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세로 돌려볼게요. 오. 그쵸? 확 길어져 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쪽은 왜곡이 생겨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까지 끌어서 왔는지처럼 이렇게 살짝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왜곡된 걸 찍으면은 왕발 나오고 사람 얼굴이 나오고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거 잘 찍으면 되는데, 이 장면은 사실은 사람 찍을 때보다는 전체 단체 샷이나 풍경 찍을 때 씁니다. 약간 내가, 근데 어쨌든 이 장면이 사실은 현실로 내 눈으로 보는 거랑 좀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나가다가 풍경 멋지다 저거를 담고 싶은데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걸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잘 담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근데 이거 더 한 게 있어요. 맨 밑에 있는 거, 요 작은 거 누르면은 그쵸? 이렇게까지. 이거는 사실 절대 이렇게 볼 리 없죠. 근데 이거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요. 뮤직비디오, 막 무슨 뭐 댄스 가수들이 막 이런 거 합니다. 막. 그렇죠, 막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런 관광 렌즈를 좀 초광각 렌즈인데 좀 이렇게 무리하게 사용하면 이런 장면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런 장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장면이 이거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찍고 싶으면 사실은 이런 렌즈부터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봤을 때 왜곡이 되냐 안 되냐 딱 보면 압니다. 왜곡이 되는 순간은 내가 생각한 것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줌 렌즈는 이겁니다. 뭐 요 10별 요새 뭐 달 보인다 하는 거. 네. 그렇죠. 줌 렌즈가 있는 카메라도 있으시고요, 없는 카메라도 있으신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거 한 3개 이상 된다. 그러면은 하나는 감각 렌즈, 하나는 저기 뭐냐 그냥 표준 렌즈, 하나는 망원 렌즈, 뭐 이런 식 줌 렌즈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별을 찍을 때 별이 잘 안 나올 때는 이 크기를 이렇게 확장시켜서 해가지고.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작게 찍은 별을 찍은 거를 확대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로 그거를 하려면 사실은 이만한 렌즈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이 삼성이라는 놈들이 대단한 놈들이에요.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요거밖에 안 되는데 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저는 요게 S23 울트라 하는 최신 제품인데 22 제품부터는 이 망원 렌즈가 좀 좋은 걸 써서 어느 정도까지 보이는데 사실은 근데 그것도 진짜로 멀리 있는 걸 보이는 건 아니고, 자, 이게 조금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광학 줌이란 말과 디지털 줌이란 말이 있습니다. 광학이란 건 실제로 렌즈로 당겨서 보는 거 진짜 크게 망원경인 거죠. 근데 디지털 줌은 사실은 뭐냐면은 요만한 건데 이마에 당겨서 찍을 수 있게 해주는 거. 근데 사실은 깨져 있죠. 근데 그걸 보다 얘가 컴퓨터가 빨리 연산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느낌일 거야 라고 바꿔주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신기해요. 사실 정확하지 않은데 비슷해요. 그냥 달 모양도 찍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달을 저 멀리 있는 걸로 확대를 한 거지. 요만한 걸 확대를 해서 찍은 거니까 사실 그 모습이 아닌데 근데 보면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지금 좀 기술에 좀 놀라운 거죠. 어쨌든 근데 이런 걸 찍을 일은 잘 없습니다. 우리가 인물 찍을 때는 아까처럼 했을 때 그냥 요거나 아니면 요 정도로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 그대로 우리가 풍경을 찍을 때는 카메라를 대고 렌즈를 바꿔보면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오케이. 그러면은 조금 이제 좀 요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 카메라 설정입니다. 나 뭘로 찍을까? 어떤 사이즈로 찍을까? 16:9 4:3 이런 거 말고 용량 그 얘기가 있어요. 자, 요거는 조금 디지털적인 얘기인데 4K란 말 들어보셨죠? FHD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럼 뭔지 모르겠는데 4K가 좋은 건 압니다. 그렇죠? 근데 집에 가서 4K TV다 딱 틀어보면 굉장히 선명해요. 그렇죠? 와, 뭐 이런 선명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좀 아날로그다는 게 4K로 찍어서 4K로 봐야지 진짜지 FHD로 찍어서 4K로 하면은 그냥 늘린 것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거는 아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보통 요즘 핸드폰은 한 FHD는 당연히 되고
4K까지입니다. 자, 이게 근데 도대체 뭔데? 생각하시면 단순합니다. 이 컴퓨터 화면 보이시죠? 요거.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풀 HD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 확대 안 하면 깨지진 않아요. 그쵸? 그런데 4K는 뭐냐면은 이거 4개 있는 거. 근데 이거를 줄였대. 그러면 더 선명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대신 용량은 그쵸? 네. 많죠. 그쵸? 훨씬 많아지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요만한 사진 하나 있다가 4배의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해야 되는데 그럼 4배 용량이 필요한 거죠. 무거워요. 그렇죠? 하지만은 그만큼 더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키면요. 동영상을 누르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누르면요. 아까 저 위에 9대16, 4대3 이런 건 알겠어요. 근데 그 옆에 뭐라 써 있습니까? FHD라고 써 있죠. 그렇죠? 요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은 또 고를 수 있어요. 단순합니다. 뭐 저는 핸드폰이 8K도 된대요. 8K 30, UHD가 4K, FHD가 FHD,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근데 요걸 알려드릴게요. 옆에 괄호에서 숫자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정말 어렸을 때 처음 흑백 영화나 만화 영화를 볼 때 길거리 가다 보면 정말로 좀 많이 정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만 봤을 거긴 하지만 초등학교 앞에 이래가지고 이래 돌리면은 돌아가는 만화경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그거 보신 기억 있으신가요? 그렇죠. 이제 막 이래 있으면은 막 사람이 막 움직여요. 그렇죠. 막 달려요. 가만히 있던 애가. 그렇죠. 돌리면은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자,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사진이란 영상이란 거는 가만히 있는 사진이 아니고 이런 사진, 이런 사진, 이런 사진, 이런 사진을 뭉쳐서 플레이를 해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프레임입니다. 하나 프레임, 둘 프레임, 세 프레임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사진을 순식간에 딱 찍어버리는 건데 1초에 몇 개 찍을 거냐? 1초에 30프레임을 찍겠다. 자, 아까 보면 FHD 해놓고 괄호 해놓고 30개 있어요. 그럼 나는 1초에 30프레임 찍는 거를 찍을 거야. 근데 그 옆에 뭐라 써있는지 보세요. FHD 괄호 60대 있는 애도 있을 거예요. 그거 뭐냐면 1초에 60점 찍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볼게요. 요거는 다른 얘기인데 만화, 일본 만화 좋아하죠? 뭐들 재밌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막 재밌어요. 막 아톰하고 그럽니다. 스피디 헤어 굉장히 그래서 일본에서 만든 만화 같은 경우는 막 칼 싸움도 진짜 뭐 팍팍 하면서 막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걔들은 1초에 24프레임이 쓰는 영상을 지금 만들어요. 만화를. 그런데 디즈니 기억나세요? 백설 궁전이라든지 그거 뭐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잖아요. 걔들은 1초에 30프레임을 넘어가는 거를 쓴대요. 자, 무슨 얘기냐? 1초에 장수가 많을수록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오는 거 사실이에요. 당연히 용량은 많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찍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내가 진짜 깊이 있고 짧은데 정말 깊이 있는 영상 찍고 싶다. 그럼 저는 UHD 이상을 선택할 거고 그건 아니다. 그러면 FHD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UHD를 선택하면은 용량이 너무 커서 핸드폰 금방 다 찹니다. 용량이. 그러니까 웬만하면 FHD를 선택해서 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조금 더 플러스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예요. 프로 모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진, 동영상 있는데 프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요 어떻게 하면은요 사실은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막 움직일 거예요. 옆으로. 그럼 이렇게 더보기 혹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럼 더보기가 나오면 이런 게 떠요. 자, 이거는 찍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아직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 쓰고 있는 게 슬로우 모션, 슈퍼 슬로우 모션, 파노라마, 야간, 음식 사진을 만드는 거를 여기 저는 쓰고 있는데 여기 프로가 있습니다. 볼까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저는 프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음식 보이시죠? 음식을 자주 쓰게 당겨 볼게요. 꾹 누르고 저 음식을 이렇게 당기면은 음식 사진 찍는 게 여기 딱 옵니다. 찰칵 저장 해주면은 이제는 뭐냐? 그냥 이렇게 있어도 사진, 동영상, 프로 동영상, 인물 동영상, 디렉터스 뷰, 음식까지 있는 거예요. 요거는 뭐 핸드폰이 음식 사진 찍을 때 좀 더 이쁘게 찍으라고 음식이라는 세팅을 해놓은 건데 그거 조금 좋은 카메라는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프로 모드를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이거면은 지금 뭐냐면 이건 자동 모드입니다. 사진과 동영상이라 써 있는 거는 자동 모드. 그게 뭐냐면은
대충 잡았을 때 얘가 대충 포커스도 잡고 빛도 알아서 맞춰서 지금 중앙에 있는 피사체 딱 잡아서 무조건 그게 기본적으로 이러면 돼라고 해서 컴퓨터 가서 찍어주는 기능이에요. 자, 이것도 저것도 모를 때는요, 저는 자동 기능 좋아합니다. 그냥 해놓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약간 좀 왜곡된 것 같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쵸, 조금 작아 보이죠? 어떻게 할까요? 그쵸, 키워보고 싶죠. 그걸 할 방법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저는 제가 보는 것을 찍고 싶기 때문에 카메라 바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제가 보는 것보다는 얘가 좀 더 밝고 파래요. 솔직히 얘기하면 사진 찍어볼게요. 이래 나왔습니다. 그렇죠. 얘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빛과 이 상황에서는 이렇다는 거죠. 얘가 지금. 자, 그런데 이제부터 프로 모드 들어갑니다. 프로 모드를 돌립니다. 프로 뭐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기 보면 ISO, 스피드, EV, 포커스, WB 막 이래 나오는데 여기 자세한 거는 제가 여기 넣어놨으니까 하나씩 제가 설명하고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 어떻게 할 거냐? 9:16 저기에 있죠. 그리고 옆에 번개 표시 있죠. A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A가 뭔지 압니다. 자동이라는 뜻입니다. 오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번개인데 오토래. 뭔 소리까? 어두우면 알아서 터진다고. 플래시가. 플래시 얘기입니다. 플래시. 근데 나는 플래시가 그냥 항상 안 켜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얘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번개가 꺼진 게 있고 그냥 항상 번개도 있어요. 그렇죠? 항상 번개하면 언제나 켜는 거고 나는 이거를 눌러서 끌 겁니다. 그러면 암만 어두워도 번개는 안 켜질 거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잘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먼저 ISO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ISO라는 거는 사실 이제 영상을 좀 하시거나 사진을 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감도입니다. 감도. 얼마나 예민하게 볼 건지. 숫자가 크면 클수록 많이 예민해져요. 무슨 소리냐면 어두운 데 가잖아요. 그럼 빛에 예민한 애가 더 잘 보이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두운데 반은 예민하면 예민한 거야. 그러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억지로 보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면 뭉개져서 보입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을 끄니까 어두워졌죠. 그렇죠? 자, 여기서 ISO를 누르고 수동을 바꾸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확 어두워졌어요. 하지만은 감도가 이렇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선명도는 올라갑니다. 틀림없이 굉장히 선명해져요. 그런데 이제 밝게 볼게요. 자, 이게 지금 밝아진 모습입니다. 큰 차이는 없네요. 워낙 어두워서. 근데 지금 이게 3200까지 가면은 억지로 이런 밝아진 부분들이 뭉개집니다. 확대를 하면 바로. 근데 이런 같은 경우는 50대. 자, 그러면은 어떤 게 맞을까? 이거를 잘 모르겠으면은 여기 수동 모드라고 되어 있는 거를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어두운 게 한 250, 320 정도면 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 스피드라는 건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일부러 잔상을 찍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이런 거 있어요. 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막 움직여. 차도 움직여. 자, 그러면은 셔터 스피드를 사람한테 맞추는 거예요. 자, 셔터 스피드라는 건 뭐냐면은 이겁니다. 카메라가 찰칵 하는 속도. 근데 내가 카메라가 오래 열고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지나가면은 잔상만 남겠죠. 그렇죠? 근데 찰칵 하면 어떻게 될까요? 멈춘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스포츠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빠른 고속 스피드로 써서 이렇게 촬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밤하늘 촬영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 빛도 없어. 어떻게 될까? 카메라로 밤하늘 찍어야 돼요. 셔터 스피드를 이래야 될까요? 왜? 길게? 길게 왜? 그렇죠, 맞아요. 오래 봐야지 빛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짧게 하면은 뭐 지나가시면 모릅니다. 뭐 하러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죠? 딱 열어놓고 찰칵 하면은 빛을 그대로 다 받으니까 얘가 그걸 받아요. 그렇죠? 어두운 데서 찍을 때는 그렇죠. 만약에 ISO가 낮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노출을 올려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얘기했을 때 오래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임이 그렇죠. 잔상이 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만약에 그걸 장노출이라 그러거든요. 셔터 스피드를 굉장히 오랜 동안 시간을 연다 할 때는 그때는 무조건 이런 데 딱 대놓고 찍으세요. 그렇죠. 카메라 스탠드가 있으면 저는 삼각대가 트라이포드가 있으면은
올려놓고 찍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인물 찍을 때는 그 정도까지 필요 없는데 그래도 호흡을 잠깐 멈추고 착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최고의 사진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셔터 스피드를 한번 만져볼게요. 굉장히 빠른 셔터 스피드입니다. 그리고 ISO도 까매졌죠. 셔터 스피드가 1000분의 1. 대신 막 이렇게 빨리 하는 게 움직이겠죠. 근데 그럼 어떻게 될까? 오래 이랬어요. 보이십니까? 잔상. 자, 저기 이경현 선생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한테 더 크게 움직이죠. 잔상 보이죠? 아직 안 갔어요? 그죠? 잔상이죠. 근데 요거 셔터 스피드를 좀 줄여볼게요. 빨리 해볼게요. 좀 더. 그렇죠. 잔상이 이제 안 생기죠. 대신 오버졌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ISO를 조금 더 올려서 맞춰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잔상 납니까 안 납니까? 이것만 생각하세요. 잔상. 근데 그건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기 스피드라고 적혀 있는 거를 누르고 자동으로 바꿔주세요. 그게 쉽습니다. 자, 근데 왜 그럴 거면 다 자동으로 치지 뭐라고 가르쳐주노? 다른 게 있어. 자, 계속 볼게요. 자, 포커스 있습니다. 포커스는 중앙에 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감성 그래가지고 중앙에 포커스 주는 거를 날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찍고 싶은 것만 하고 나머지는 뿌옇게 흐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포커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감성 그리는데 그러면 우리 이 친구를 가지고 포커싱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를 가지고요 찍을 건데 이어서 셔터 스피드 오토고 ISO도 오토입니다. 포커스를 누르면 이제 중앙으로 할 겁니다. 중앙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해서 찍으면 어떻습니까? 뒤에 배경이 흐린가요? 아니면 또렷한가요? 흐리죠. 자,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여러분들 받겠습니다. 그쵸? 포커스가 얘한테 있으니까 그쵸? 근데 지금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요. 포커스를 여기다 줄 수 있어요. 어쩌? 그러면 앞에 인형이 날아갔죠. 그쵸? 이것도 하나의 아웃포커싱입니다. 뒤에 초점을 줘. 근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안 찍죠. 이렇게 하죠. 뒤를 날립니다. 이렇게. 자, 한번 이렇게 찍어볼까요? 그럼 뒤에가 완전히 날아갑니다. 그렇죠? 이런 사진이 완성되는 거예요. 얘는 중요한데 뒤에는 완전히 이렇게. 이걸 어디서 찍냐면은 좀 예쁜 거 찍고 싶을 때. 그러면 이게 F 값이라 해서 조리개를 여는 방법이 있는데 핸드폰, 아이폰은 F 값을 만질 수 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안드로이드는 이런 갤럭시 같은 핸드폰은 F 값이 만질 수가 없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방법은 하나입니다. 거리를 조정하면 됩니다. 내가 초점을 주고 싶은 대상은까지 가고 나머지 대상은 뒤로 좀 멀리 밀립니다. 그걸 찍으면 무조건 뒤에는 아웃포커싱 맞춰요. 그리고 포커스 맞추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동으로 가시지 말고요. 그냥 이거를 무조건 중앙으로 맞추고 예를 들어서 이 선생님하고 찍는다 하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뒤에는 우엽게 날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나서 이제 화이트 밸런스인데 마지막 맨 옆에 WB 얘가 움직입니다. 그렇죠? 자, 이 WB, 이 화이트 밸런스에 따라서 이 화이트 밸런스 뭔지만 이해를 하면 좋아요. 똑같은 건데 왜 이 사진은 노랗지? 똑같은 건데 왜 이 사진은 파랗지? 제가요 지금 보자 이 친구를요 여기 이거를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찍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이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프로 동영상으로 갈게요. 자, 지금은 그냥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뭘 할 거다? 저는 화이트 밸런스를 만질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떻습니까? 그렇죠? 으시시해졌죠. 저처럼 지금 우리 이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이거를 봄날에 첫사랑한테 주는 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렇죠? 머리 하이, 그렇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장난이냐면요. 화이트 밸런스. 즉 인간의 눈은 이게 하얀색이다, 이게 노란색이다 인지를 합니다. 근데 기계는요, 그거를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하얀색이다.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종이색하고 이 색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하얀가요? 사실 종이가 휘죠, 그렇죠. 좀 훨씬 깁니다. 근데 얘가 하얀 거라고 치면 야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하얀색이 이거야라고 가르쳐 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다 바뀌어요. 그걸 이용한 거죠. 화이트 밸런스. 자, 그래서 제가 찍을 때 가장 여러분들께 가장 약간 좀 센스를 드리는 건 풍경을 찍고 싶어. 풍경을 찍고 싶으면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여기서 다른 거는 다 자동으로 할 거예요.
얘도 자동이고요. 스피드도 자동이고요. 포커스도 그냥 중앙에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화이트 밸런스만 맞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느낌. 그리고 포커스도 여기 맞출 겁니다. 물병에. 자, 그리고 나서 찍을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한번 볼까요? 저희가 찍은 거. 약간은 좀 흔들리긴 하지만은 약간 좀 영화틱하죠, 시네마틱하죠. 그냥 영화같이 나옵니다. 자, 근데 뭔가 좀 다르다. 무빙 다시 한번 또 딴 거 찍어볼까요? 이 친구 찍어볼게요. 친구야, 돌아서. 자, 이 친구 가지고 뭔가 좀 재밌게 한번 찍어볼게요. 저는 이런 느낌 좀. 그렇죠? 뭔가 좀 있어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재밌습니다, 이거. 이게 지금 컴퓨터라서 약간 뻑뻑해는 거예요. 보시면은 사실 지금 이 영상이 약간 뭔가 좀 영화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여기 있습니다. FHD 그리고 숫자 밑에 뭐가 써있는지 보세요. 24예요. 아까는 30, 60밖에 없었는데 프로 모드부터 24가 돼요. 누르면요, 24, FHD 60, UHD 24 다 됩니다. UHD 24로 하면은 더 멋있어요. 훨씬 더 영화 같은 고해상도로 나옵니다. 진짜. 보십시오. 아까보다 훨씬 더 화질이 좋죠. UHD 4K로 찍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서 제가 뭐 했냐면은 24프레임.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보는 영화는 다 1초에 24프레임 영화를 찍어요. 왜? 이 느낌이 멋있어요. 그냥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큐멘터리는 아까 얘기했던 60프레임 씁니다. 1초 60점. 그러니까 왜? 리얼리티 해야 되니까. 그러면 슬로우 모션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1초에 장수 더 많으면 슬로우 모션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 정상적으로 재생하면. 그래서 사실은 여기도 있어요. FHD 120이 있어요. 그럼 120은 뭘까요? 우리는 보통 30인데 4배나 느리게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물을 이렇게 먹는 거 찍으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자연스럽게 슬로우 모션이 돼요. 여러분들 카메라도 그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나서 내가 예쁘게 찍은 풍경들, 아까 제가 다시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건 건물이라고. 보시면 밑에 사람들이, 차들이 움직이죠. 기차나 시간은 좋은데 기차는 죽어도 안 지나가더라고요. 요거 잠깐 제가 운전하다가 쳐서 이렇게 해서 찍었어요. 날씨 너무 좋더라고. 나무 흔들리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사진도 사진인데 지금 오늘 배우신 걸 중심으로 해서 저 찍었을 때 어떻게 찍었을까요? 중앙을 어디로 뒀을까? 그렇죠? 여기다 줬겠죠. 그리고 나서 화이트 밸런스만 살짝 조금 더 푸릇푸릇하게 느낌이 될 때까지 만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걸 찍었습니다. 짧은 영상, 10초 이내의 영상, 이런 걸 찍어놓고 나 오늘 이런 거 여기 이 동네에서 이런 거 했어. 그리고 간단한 글귀 같은 거 적어주면 좋고. 이런 거는 약간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할 수 있어요. 페이스북은 종종 하시는 분도 있던데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젊은 친구들 인스타그램 많이 하는 게 쉽게 가볍게 빨리 볼 수 있거든요. 하고 유튜브에도 올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쇼츠가 따로 있어요. 긴 영상 말고 짧은 거. 그건 길어봤자 30초가 걸려요. 보통은 15초짜리 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좀 응용을 해가지고 예쁜 영상, 예쁜 사진, 그리고 집에 뭐 강아지, 아이 이런 것들을 그냥 찍지 마시고 오늘 배운 거로 프로모드 들어서 화이트 밸런스만 하나 살짝 바꿔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찍기 위해서 렌즈도 바꿔보시고 그렇게 장난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되게 다양하고 예쁜 영상과 사진들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끝까지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